여러분, 살고 싶다면 빨리 중국 탈출을, 이 제목 자체가 좀 신기하죠. 아마 많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신기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때는 중국에 못 나가서 난리였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에서 탈출해서 무조건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아마 언론들도 난리였고, 정부도 중국으로 가라고 사실상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들의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부 다 아웃이죠. 밖으로 떠나죠. 그런데 이 면면들을 보면 말입니다. 전부 대기업이라는 사실이에요. 대기업. 대기업이라는 사실. 다 중국 사업장을 철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에 선양만 하더라도 롯데복합단지, LG 2020년 가전유통법인 철수합니다. 베이징에는요, SK도 철수하죠. 현대차도 철수하죠. LG도 철수하죠. 롯데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텐진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철수하죠. 롯데 철수하죠. 삼성 철수하죠. 르허도 마찬가지예요. 르허도요. 롯데가 철수합니다. 음료수 경쟁을. 옌타이, 두산 인플라코가 철수하죠. 상하이, CJ 철수하죠. 롯데 철수하죠. 신세계 철수했죠. 철수했는데도 많고 철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노트북 조립공장 철수했습니다. CJ도 CJ 오쇼핑 철수했고요. 삼성의 스마트폰 공장도 선전에서 철수했습니다. 철수. 광저우에서는 CJ도 철수했고요. 푸저우는 마찬가지입니다. 푸저우. LG 철수했죠. 저장성에는 LG 냉장고 철수했습니다. 군산에는 LG가 또 철수했고요. 여러분 이걸 보시니까 대기업들이 러시를 이룬다는 이야기잖아요. 러시라는 게 본물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본물. 다 대기업들이 전부 다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망간다? 도망 나온다. 도망 나온다는 이야기. 차이나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탈출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망까지도 위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탈출할까요? 이렇게 탈출하는 것은요. 세 가지가 핵심 원인입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규제입니다. 규제. 첫 번째가 규제예요. 이게 중국 당국 공산당이잖아요. 규제는요. 이게 국제 기준이고 뭐고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대로 규제합니다. 마음대로 규제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게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중국의 게임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빨아들이고. 게임이 말입니다. 빨아들여서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게임은요. 제대로 거기 가서 판호가 안 나와요. 허가증이 안 나와요. 4, 5년 전부터 완전 전면 중단됐습니다. 중국 게임은 대한민국에서 200개, 300개씩 판을 치는데 말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게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 여기는 최악입니다. 최악. 무슨 얘기냐?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중국인과 합작을 해요. 그런데 합작을 하면 중국인이 그 기술을 배운 다음에 나가서 바로 옆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투자받아서. 그리고 지금 합작 투자했던 그 기업에 쉽게 말하면 거래처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죠. 기술만 싹 빼갖고 가고요.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동부유라고 해서 지금 중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 이 테크 기업을 잡고 있어요. 테크 기업을.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지금
탈출의 어떤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규제가 그만큼 세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와 최저임금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최저임금 우리나라는 진짜 장난 아니게 올라가지만 중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016년에 시간당 18.7위안이었거든요. 2016년에. 예,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3,500원이었어요. 3,500원. 최저임금이. 그런데 올해는요. 25.3위안입니다. 4,700원이 됐어요. 그야말로 35%나 올랐습니다. 35%. 이게 시진핑의 공동 부유하고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중국에 나가서 일했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고 기술 탈취는 기술 탈취대로 일어나니까 나는 중국에 못 있겠어.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국에서 계속 탈출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중국 제조 2025 기본적으로 2025년까지 첨단 부품에 대한 국산화 70%까지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일본이나 독일의 기술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단계는 2036년에서 2049년에 가면 미국을 꺾고 제조 최강국을 달성하겠다. 이게 지금 중국의 목표거든요.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전기자동차만 하더라도 그렇죠. 전기자동차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기자동차는요. 중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배터리들 중국 전기자동차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 중국은 국산만 씁니다. 지네 거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틈새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중국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기술 엄청나게 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자가 되니까 한국 기업들을 토사구팽시키는 겁니다. 토사구팽.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있으면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규제는 규제 때문에, 인건비는 인건비 때문에, 게다가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없애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것은 오히려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기업은 국내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리쇼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정부가 혜택만 주면 충분히 나는 국내로 돌아오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정부는요. 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기업은 적폐 세력? 이 기조 안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들이 진짜 많아지는데 결국 이 기업들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로 간다는 사실, 우리나라는 돌아오지 않는 사실, 이것도 어쩌면 굉장히 씁쓸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